2023년 인재육성사업 성과 발표에 실무 연수 부분을 맡게 된 인하대학교 김형섭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앞선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게 대학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행 과정에서 했던 과정들, 그리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 수행 과정에서의 내용,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수행한 결과들,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요약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2개년도에 거쳐서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학부생 15명,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국내 인턴 9명, 해외 인턴 6명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이어서 사업 공유회를 교내에서 따로 개최를 해서 그 성과들에 대해서 학교 선 후배들과 교수님들과 공유하는 행사를 가졌고, 그와 동시에 자페어도 교내에서 같이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그 다음 해로 바뀌면서 대학원생들까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어서 대학원생들 2명, 해외 인턴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생 6명, 국내 인턴 2명, 해외 인턴 4명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나온 국내외 해외 유수 업체들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학생들에게 곧바로 이런 포스터나 이렇게 설명회를 거쳐서 학생들에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자 모집을 하였고요. 대상은 건축학과 3학년,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5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하는 시점이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특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수행하기에 약간은 아직 그 경험이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약간 저희가 혼돈이 상황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지원 양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가장 특징적으로 설명을 드릴 할 수 있는 게 그 업체들을 선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자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도 1순위, 2순위, 3순위 일단 학생들에게 설문을 좀 받아봤고요.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그 컨택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그 기간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연수를 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어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하지 않으면 연수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는 2개월이어서 뭐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 성적표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서류 평가를 하고 2차로 면접 심사를 진행을 한 후에 선발된 학생들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교수님들과 미팅을 가지면서 업체 선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 사진들은 이제 그 면접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학생들과 1대1로 면접을 거치는 과정을 거쳤고, 학생 선발은 2022년은 총 35명이 지원을 했고요. 국내 17명, 국외 18명, 그리고 국외도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20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고, 국내 12명 학생, 국외 8명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앞선 발표자 두 분께서도 설명을 해준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도 물론 힘들었습니다만은 해외 업체를 저희가 컨택하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일단 나눴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해외 3개월씩 나눠서 일단 학생들을 연수할 수 있게끔 업무를 지원을 하였고요. 이게 이제 2022년도 사업 수행 내용 결과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학생, 휴학생 이런 그 카테고리를 일단 나눠서 선발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 휴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최소 3개월 이상 수행하는데 크게 일정상 무리가 없어서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 3개월 이상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계 학예 방학 동안 1.5개월씩 나눠서 학생들이 업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해외 업체를 섭외하는 과정이 또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는 2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 이렇게 크로스로 나눠서 서로 크로스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쳤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2개의 나라, 2개의 업체에서 두 번의 방학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도 저희가 그 학생들이 우선순위를 받고 어떤 업체들은 학생들이 실제로 가서 면접을 보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요. 그런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저희가 업무 수행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2022년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을 하였고,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저희가 그 전년도에 너무 그 해외 업체 섭외하는데 부담감이 있어서 해외 인원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사업 계획서를 내긴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해외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지금 현재 6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국내 실무 연수는 2명의 학생이 지금 수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타 대학에서도 아마 마찬가지로 해외 업체 섭외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바탕으로 먼저 컨택을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용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말레이시아 지역의 뭐 엔도슈에이, 토모히로 하타, 말레이시아의 켄양 이런 그 유명한 건축가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학생들이 가서 업무를 수행을 하였고요. 2023년도에도 같은 업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23년도에는 미주 지역으로 저희가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한번 해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4년 프레츠커상을 수상한 시게루반 사무실에도 학생들이 경험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네다 테라니, 그리고 에릭 오엔 모스, 그 미국의 MIT 그 쿠퍼 유니언 대학 학장을 연입하신 분들과, 그리고 뭐 그 사이악, 예일,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그 교수를 역임하신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한 성과는 저희가 좀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오고 나서 사업 성과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학생들이 이런 현장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매주 학생들이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뭔가 이렇게 문서화 작업을 통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후에 학생들과의 면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개선 방향들을 찾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그 차년도에 다시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사업이어서 이제 이게 올해 여름까지 이어졌던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동계방학 때까지 다녀와서 올해 5월 달에 사업 공유회를 이렇게 열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후배들이 학생들이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해외 업체들에 다녀온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유하고 교수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몰랐던 내용들도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행사와 동시에 저희가 요 포스터에 적혀 있는 대로 8개의 국내 업체들을 섭외를 해서 자표를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요 8개의 업체도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섭외를 해서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여 이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계 업체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고, 학교 내에서도 그 많은 구성원들이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자폐화는 갖지는 못했고요. 2023학년도 성과 공유회고 이게 2월 달에 사업이 끝나는 과정이어서 11월 말에 저희가 일단 좀 그 자폐화는 없이 이렇게 성과 공유회를 마쳤고, 요거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이제 다른 나라들, 그 전에 나라들이 아니고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녀온 경험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제 저희 교내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설계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조금 강화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요즘 학생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설계가 힘들다고 그런 상담을 많이 받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유명 설계 사무실에서 이 설계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취업이나 해외 취업이나 그리고 유학 등 계획을 하는 등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되는 건지 문의를 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 학교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학원 학생들 위주로 해외 연수는 그간 종종 이렇게 다녀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학부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이게 학생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일찍 갖다 보니까 좀 더 해외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임하는 그런 자세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내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 교내에서 인하 국제 워크숍이라고 매년 그 해외 유명 건축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를 하고 요거를 선순환 과정으로 학생들이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저희가 담고 있는데요. 이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가 31회 동안, 지난 31년 동안 매년 그 유명 건축가를 초청을 해서 그런 1박 2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인하 렉처 시리즈 그리고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서 많은 그 국내외 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일단 저희가 그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학생들을 해외에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앞선 설명드린 그 렉처 시리즈라든지 이런 그 인하 국제 워크숍을 통해서 이미 저희가 좀 갖춰졌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해외에 그 학생들을 보낼 수 있었고요. 6개의 해외 업체 중에 4개의 업체가 그 이미 과거에 인하 국제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학교에서 뭔가 이런 국제 교류 행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과정이었어 가지고 이런 효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인하 국제 워크숍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해외 주재 동문 모임이 있습니다. 그 쿠다 파운데이션이라고 그 뉴욕에서 지금 설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또 동문들께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더 많은 해외 연수 업체들과의 어떤 커넥션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은 이제 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활동했던 모습들이고요. 대부분 뭐 이렇게 실제 인턴십을 진행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게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경험을 하다 오다 보니까 그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지 업무 환경이라든지 그런 해외에서 오는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들, 그리고 현지 답사, 건축 답사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많은 활동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의 켄양 선생님 사무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뜰리에만 했던 거는 아니고, 이런 니켄세키 같은 대기업도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업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연수를 마치고 난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그 피드백을 요약을 해보면 일단 가장 많은 피드백이 왔던 게 국외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 현지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국제적인 건축 지원 식견의 확대, 다양한 문화, 그리고 소통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고, 그 언어 문제가 학생들이 처음에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의외로 다녀왔는데 그래도 할만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은데 요거 한 가지만 좀 차년도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업체를 알아보면서 학생들이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좀 논의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게 체재비가 저희가 여러 나라들을 하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혹은 그 현지의 물가에 따라서 체재비가 차등 지급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다수 나와서 이런 의견은 한 번 더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배정훈입니다. 이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저희 학과 잠깐 이게 메타버스로 이렇게 저희 학과는 매년 과제전을 하면은 아카이빙 형식으로 이제 메타버스로 이거를 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 학과의 홀이고, 학과 수업 자체는 이제 저희는 따로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매주 설계 작품을 하면은 크리틱을 이제 복도에서 이제 계속 다른 학생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발표에 앞서서 국토교통진흥원에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제 교류 이런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저희 학생들이 이제 혜택을 받고, 이 혜택을 통해 가지고 올해 좋은 소식이 이제 취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 전원이 이제 서울에 좋은 회사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먼저 학과를 대표해 가지고 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던 바는 건축 설계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융합해서 창의적 프로젝트의 수행 능력을 갖는 글로벌 건축 설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보는 그 방향 자체를 이제 미래 건축 산업에 대응하는 융합 교육으로서 제일 처음에 그 메타 아일랜드 플랫폼 구축 및 공간 설계 전문 인력 양성 요게 하나의 테마고요. 또 다른 테마가 이제 그 로봇파를 활용해서 고성능 외피와 건축 구조 융합 기술을 갖춘 건축 설계 인력 양성입니다. 근데 그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그 메타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건축 구조 쪽 교수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전공 자체가 내진 설계 쪽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관심이 많았던 그 계기 자체가 요 뒤에 이제 그 배경부터 전략 일정 그리고 그 2022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3년도에 무엇을 했는지랑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그 다도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많은 섬들이 이제 유인도에서 무인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인 지역적인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하고, 그리고 저희 학과의 그 엣지 오브 워터라고 이제 워터프런트가 이제 좀 특화돼 있는 그 설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설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방향으로 좀 특성화를 좀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양한 건축물, 일반적으로 이제 비정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도 가상 세계에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설계하는지도 되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특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하는 목표는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더 엣지 오브 워터로 이제 학생들이 설계하는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융합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로 이 메타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요. 잠시만요. 이 동영상이 메타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잘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도 하면은 그 메타버스가 상당히 그 부각이 언론에서도 많이 되고 있고, 그 메타버스 아키텍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부에서도 그 지자체별로 이제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를 좀 활용할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그 메타버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메타버스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한계점,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인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그 캠퍼스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벤트성이 좀 많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존의 메타버스랑 뭔가 차별성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출발해가지고 그 여수시의 그 섬에 각각의 섬마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들을 최대한 좀 끌어내서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그 학생들의 그 관심을, 섬에 대한 관심을, 애착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 MZ 세대들이 원하는 좀 흥미로운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섬에 대해서 설계를 많이 하니까 이런 섬을 통째로 이제 드론이나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섬을 전체를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섬이 스캔을 하고 학생들이 그 위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공간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354개 그 섬들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분양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는 차별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그 섬 자체를 전체를 스캔을 해가지고 디지털 트윈화 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섬마다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직접 가보면은 그냥 동일한 섬이 아니라 뭐 지금 이 섬 같은 경우에는 상화도, 하화도가 이제 꽃섬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이 직접 그 섬에 가보고 이런 스토리들을 좀 발굴을 하고 그 스토리들을 건축적인 특징에 좀 반영을 할 수 있게 이런 스토리를 찾는 게 또 다른 차별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텔레포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섬의 그 특정 부위로 들어가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 좀 나올 수 있게 이런 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하면은 전 세계의 그 하나의 허브로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섬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세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저희 단순하게 이제 건축 디자인학과, 전남대 건축 디자인학과만의 그런 기술력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동아방송대의 이제 컨텐츠에 좀 특화된 부분, 그리고 스캔비가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자 간에 이제 좀 융합을 해서 같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 아까 엣지 오브 워터로 이제 워터프런트 설계를 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으로 다양한 이런 형태의 그 섬에 있는 이런 다양한 건물들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아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동아방송대는 이런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아방송대랑 그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구글의 이제 스프린트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실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재생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섬을 스캔을 하고 그 부분에 이제 저 좌우측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동아방송, 저희 학과 학생들이 이제 했던 그런 건축적인 디자인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융합을 해가지고 이 메타버스 공간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구현한 사례가 되겠고요. 우측에 한번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동아방송대 학생들이랑 이제 이런 그 바다 아래, 수면 아래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바다 아래는, 수면 아래는 어떤 뭐 창의적인 예술적인 그런 공간들이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끌어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또 다른 사례인데요. 저희가 두 가지 프로토타입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디지털 트윈화 시켜가지고 실사에 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제로 그 건축물 자체도 구조물 자체도
전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섬의 그 컨셉만 가지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그 만든 메타버스입니다. 우측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는 없는 구조물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이제 그 구글 스프린트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구조물들이나 이런 창작물들을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스캔비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요즘에 포렌식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구조물의 결함, 균열 이런 부분들을 그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그 기술들, 디지털 트윈이나 스캔 아니면은 이런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과학적인 방법에서 검증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랑 이제 융합을 해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타겟은 이제 2026년도에 세계 섬 박람회가 이제 여수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2022년도부터 2023년도를 지나가지고 이 메타 공간 자체를 만드는 게 2024년도 내년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2025년도에 그 여수의 세계 섬 박람회가 하기 전에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초빙을 하고 이런 그 한국의 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그 경험을 하게 하고 실제로 2026년도에 좀 찾아오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플랜으로 실제로 그 저희 그 영국하고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스위스랑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시아가 그 하나의 허브로서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 그 영국에 이제 에버테이 대학교에 이제 작년에 가가지고 학생들이랑 MOU를 맺고 여러 가지 이제 게임잼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좋은지, 그리고 영국의 섬하고 이제 한국의 섬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런 그 게임잼과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제 상하도와 하하도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고요. 이게 하나의 결과물인데 이게 좀 동영상이 좀 많아가지고 좀 클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학생이 이제 그런 상화도의 섬을 이제 스캔을 하고 그 부분에 어떤 그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하고 설계를 했던 사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섬을 스캔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래 목적 자체는 이제 저거를 하나의 그 플랫폼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의 작품들을 저 위에 얹히는 거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컴퓨터 용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 부분을 이제 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행했던 게 이제 건축 그 전 세계 이제 국제 공모전을 진행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출품작들을 좀 받고 그 중에서 이제 수상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죽어가는 섬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섬을 기억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한 학생이 이제 만든 작품이 되겠고요. 이거는 어긋난 시간을 이제 자신의 바이오 리듬을 맞춰가는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학생들의 창의성을 좀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걸리버 여행기로 이제 고립된 섬에 시각적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경험을 좀 나타내는 그런 컨셉적인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그런 작품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파사드,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좀 이용해 가지고 이런 동화 방송대랑 실제 미디어 아트 특별전으로 해가지고 미디어 아트 센터에서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시회에 참가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섬인 이 사도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신안에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가기도 하고, 실제 그 섬에 가가지고 직접 경험하면서 다양한 그런 스토리들을 만드는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디지털 트윈을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다시 아버테이 대학교에 이제 다시 가가지고 그 학생들이랑 가서 한국의 섬을 매개로 이제 영국과 한국을 잇는다 해가지고 이런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프로젝트의 그 성과물들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고 예술과 기술이 융합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4년마다 열리는,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 같은 이런 데 좀 출품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나오시마 섬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나오시마 섬? 나오시마 프로젝트라고, 실제로 1910년도에 이제 미쓰비시사에서 이제 여기에 공장 건물을 짓고, 이게 나오시마 섬 자체가 이제 쓰레기 섬으로 좀 전락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안도다다오가 이제 아키텍처가 거기에 이제 미술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현재는 연간 이제 70만의 방문객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메타 아일랜드 프로젝트 자체가 정말 무수히 많은 무인도가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섬마다의 그런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경험 속에서 이런 뭔가의 스토리를,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무인도화되는 섬 자체를 유인도화시키고 그런 섬들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게 본 메타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전체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